새벽 4시, 윤말순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에 시작됩니다. 일은 평생 몸에 밴 습관이죠. 작은 마당에 물을 주며 할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짓습니다. 곧 일어날 손자 하늘이의 아침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하늘아, 일어날 시간이야. 부엌에서 된장국 끓는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14살 박하늘은 잠에서 깨어 할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된장국이에요? 그래, 우리 하늘이가 제일 좋아하잖니. 평범한 아침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는 남들은 모르는 깊은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10년 전 윤말순 할머니는 하늘을 알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 며느리 최서연은 겨우 4살배기였던 하늘이를 이 집에 남겨두고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손자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작은 분식집 말순내를 열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떡볶이 양념을 만들고 오후에는 김밥을 말고 저녁이면 설거지를 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하늘이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작은 손으로 설거지를 도왔고 할머니가 허리 아프다고 하면 어설프게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할머니는 학교 가는 하늘이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저 아이가 있어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매일 아침 생각합니다. 하늘이는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농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가끔 할머니 분식집에서 친구들 불러 떡볶이도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에게는 친구들도 할머니도 모르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하늘이는 14살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평생을 살아온 어른처럼 깊고 진한 감정이 목소리에 묻어났거든요. 특히 트로트를 부를 때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며 흥얼거리는 하늘이의 노랫소리를 들을 때면 할머니는 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늘아, 너 노래 정말 잘한다. 에이, 할머니가 봐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이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곧 자신과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는 것도요. 어느 토요일 오후 동네 마을회관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윤말순 할머니는 분식집 문을 잠시 닫고 하늘이와 함께 축제에 갔습니다. 떡볶이 포장마차도 내고 주민들과 담소도 나누는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무대에서는 동네 어르신들이 노래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 옆에서 신나게 박수를 치고 있었고요. 하늘아, 너도 한번 나가볼래?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저요? 아니에요, 부끄러워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요. 그래서 살짝 등을 떠밀었습니다. 한 번만 해봐 할머니가 떡볶이 2인분 쏜다. 떡볶이라는 말에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4살 소년에게 떡볶이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거든요. 정말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귀여운 표정으로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뭘 부를 거니? 할머니요. 송대관의 그 유명한 트로트 곡이었습니다. 반주가 나오고 하늘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회관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14살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목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울림이었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진심이 한 음 한 음에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있었고 어떤 아저씨는 입을 딱 벌리고 있었습니다. 윤말순 할머니는 무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생각하며 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박이다. 저 아이 목소리 좀 봐. 진짜 트로트 신동인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중석 한쪽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무대로 걸어가더니 하늘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별빛 무대 오디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프로듀서 정우석이라고 합니다. 정우석 PD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늘군, 정말 놀라운 재능이에요. 혹시 저희 프로그램 오디션에 참가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저희 손자가요? 네, 할머니. 이 친구는 정말 특별합니다. 제가 PD 생활 15년 하면서 이런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하늘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윤말순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자의 재능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큰 무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상처받으면 어쩌나, 혹시 실패하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하늘이의 눈을 보는 순간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하늘이 한번 해보자꾸나. 하늘이가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렇게 평범했던 그들의 일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션 당일 윤말순 할머니와 박하늘은 KBS 방송국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건물 앞에서 하늘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할머니, 저 떨려요. 괜찮아, 하늘아. 그냥 할머니 생각하면서 평소처럼 노래하면 돼. 대기실에는 수많은 참가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악을 전공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유명한 가수라고 했습니다. 하늘이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중학생일 뿐인데 이런 대단한 사람들과 경쟁해야 한다니요. 참가자 124번 박하늘 군 준비해 주세요. 스태프의 호명에 하늘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여기서 응원할게. 파이팅!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무대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거대한 조명들이 자신을 비추고 있었고 카메라 몇 대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하늘이를 관찰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박하늘입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고요.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분식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 어린 나이에 기특하네요. 오늘은 무슨 노래를 준비했나요?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이미자의 명곡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 어려운 곡을 14살짜리가 부르겠다니요. 좋아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반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위해 일어나시는 할머니, 허리 아픈 것도 참으시며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할머니, 자신에게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 안 하시는 할머니를요. 하늘이의 입에서 첫 소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손에 들고 있던 걸 놓칠 뻔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살 소년이 부르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 감사함, 미안함이 한 한 음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기실 모니터로 이 장면을 보던 윤말순 할머니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까지 숙연해진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가 폭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스태프들까지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 감독도 울먹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유명 트로트 가수인 심사위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4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네요. 하늘군, 당신은 천재예요. 진짜 천재. 다른 심사위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일을 20년 넘게 해왔지만 이런 신인은 처음 봅니다. 하늘군, 당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늘이는 눈물을 닦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그 말에 심사위원들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박하늘 군, 당신은 당연히 합격입니다. 아니, 합격을 넘어서 우승 후보예요. 하늘이가 무대에서 내려와 대기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합격했어요. 그래, 우리 하늘이. 정말 잘했어. 할머니와 손자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오디션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하늘이 관련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트로트 천재 소년 발견. 14살의 목소리라고? 믿을 수가 없어.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사연이 너무 감동적이야. SNS에는 해시태그 트로트 천재 박하늘 해시태그가 도배됐습니다. 하늘이의 팬카페가 생기기 시작했고 팬들이 말순내 분식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하늘이네 떡볶이 주세요. 할머니, 하늘이 사인 받을 수 있을까요? 윤말순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다니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할머니,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하늘이. 고맙구나. 오디션은 계속됐습니다. 하늘이는 매 라운드마다 시청자들을 울렸습니다. 사랑의 미로, 단발머리, 내 나이가 어때서 같은 트로트. 명곡들을 하늘이만의 스타일로 소화해냈습니다. 시청률은 회가 거듭될수록 올라갔습니다. 20%, 30%, 그리고 준결승전에서는 40%를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박하늘이라는 소년에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석 PD는 흐뭇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이 친구 진짜 대박이야. 이렇게 순수한 친구는 처음이야. 하늘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해져도 여전히 겸손했고 촬영 없는 날에는 할머니 분식집을 도왔습니다. 방송국 스태프들은 모두 하늘이를 좋아했습니다. 하늘아, 나중에 크면 뭐 하고 싶어? 어느 날 정우석 PD가 물었습니다. 저요? 가수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큰 집 사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평생 고생하셨거든요. 정우석 PD는 뭉클했습니다. 이 순수한 소년이 계속 이렇게 순수하기를 바랐습니다. 드디어 결승전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결승 상대는 20대 초반의 실력파 가수였습니다. 둘 다 우승 후보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하늘이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하늘이를 응원합니다. 하늘아, 꼭 우승하자. 팬들의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윤말순 할머니는 결승전 관람석에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손자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떨리시죠? 옆자리에 앉은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너무 떨려요. 저도 손주 있거든요. 하늘이 보면 우리 손주 생각나요. 꼭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모두 하늘이를 응원했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과 할머니를 향한 사랑이 진심으로 느껴졌으니까요. 무대 뒤 하늘이는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승전에서 부를 노래는 할머니였습니다. 자신의 시작이었고 가장 잘 부를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하늘아, 준비됐니? 정우석 PD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할머니께 이 노래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때였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며 스태프 한 명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PD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 하늘이 어머니라는 분이 오셨는데요. 정우석 PD와 하늘이가 동시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요? 하늘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에게는 할머니만 있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4살 때 떠났고 그 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지금 여기에 왔다고요? 하늘아. 대기실 문 밖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화장을 진하게 화장을 하고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서연이었습니다. 하늘아, 엄마야. 오래간만이다. 하늘이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서연의 등장은 하늘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결승전은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정우석 PD가 최서연을 조용히 관람석으로 안내했고 하늘이는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하늘아,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하지만 하늘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버린 엄마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충격이 가시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 무대입니다. 박하늘 군, 준비되셨나요? MC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이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늘입니다.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하늘이는 관중석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서연이었습니다. 하늘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노래는 불러야 했습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할머니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께 바칩니다. 반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오직 할머니만을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오늘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절실했습니다. 엄마가 나타났지만 자신의 진짜 가족은 할머니라는 걸 온 세상에 말하고 싶었습니다. 관중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할머니를 비추자 화면을 보던 시청자들까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스튜디오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와, 박하늘, 박하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문자 투표, 전화 투표, 실시간 온라인 투표까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박하늘이라는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자,
그럼 별빛 무대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MC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종 우승자는 늘 스튜디오가 폭발했습니다. 금빛 색종이가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하늘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우승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늘이는 트로피를 받고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 순간 전국의 시청자들이 울었습니다. SNS에는 축하 메시지가 폭주했습니다. 하늘이 우승, 대한민국이 축하합니다. 할머니와 하늘이의 사랑이 이겼다. 진짜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시청률은 48.3%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오디션 프로그램 최고 시청률이었습니다. 방송 후 하늘이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수 데뷔 제의가 쏟아졌고 광고 모델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윤말순 할머니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멍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좀 봐주세요. 말순네 분식집 앞에는 매일같이 기자들과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분식집은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1인분이요. 김밥도 주세요. 할머니, 하늘이는 언제 와요? 할머니는 바쁜 손을 놀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유명해지면 혹시 손자를 빼앗기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특히 최서연이 나타난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우승 다음 날 최서연이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그녀는 예전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할머니는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하늘이 보고 싶어서요. 어머니, 하늘이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TV에서 봤는데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늘이 곁에 있고 싶어요. 아무리 그래도 전 하늘이 친엄마잖아요.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니? 어머니, 저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었다고 내 살배기 아들을 버리니? 하늘이가 얼마나 엄마를 찾았는지 아니? 최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법적으로 하늘이의 친권자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10년 동안 키우셨어도 법은 제 편이에요. 할머니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물론 소송까지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하늘이를 가끔 만나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늘이가 벌 돈도 제가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하늘이가 아니라 하늘이의 돈을 원하는 거였습니다. 당장 나가.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는 그냥 나가라고 했어. 당장. 최서연은 서류를 집어넣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생각 잘하세요. 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으시면요. 최서연이 나간 후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10년 동안 피눈물로 키운 손자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가 방송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하늘이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PD님이 그러는데 제가 정규 앨범 낼 수 있대요.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 정말 대견하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최서연이 다시 나타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며칠 후 예상대로 최서연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동행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지해요. 하늘이는 제 아들이고 저는 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자발적으로 양육권을 넘겨주시거나 아니면 법정에서 다투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가득한 그 서류는 할머니에게는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일주일 드리죠. 최서영과 변호사가 나간 후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법이라는 게 무섭다고 생각한 적 없었는데 이제야 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왜 울고 계세요? 아니다, 하늘아. 할머니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 하지만 하늘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분위기가 이상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자신의 엄마와 관련이 있다는 걸요. 할머니,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늘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손자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정우석 PD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늘이 어머니 되시는 분이 연락하셨어요. 하늘이의 앞으로의 스케줄과 수입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할머니는 PD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난 며느리, 친권 주장, 돈에 대한 욕심까지. 정우석 PD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10년 동안 아들을 버려두고 이제 와서 돈 냄새 맡고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친엄마니까. 할머니, 저희 방송국에 법률 자문 변호사가 있어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꼭 이겨야 합니다. 할머니는 PD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 사이 최서연은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몇몇 기자들에게 연락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저는 하늘이의 친엄마예요.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이제 아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기사가 나가자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서 떠났을 수도 있잖아. 친엄마인데 만나게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머니 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엄마 행세? 하늘이의 돈 때문에 나타난 거 뻔한. 진짜 가족은 할머니야. SNS에서는 해시태그 하늘이를 지켜주세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하늘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고통받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10년 만에 나타난 엄마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이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 엄마는 왜 저를 버렸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하늘아, 내 엄마는 내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 견디기 힘들었나 봐.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 내 살배기 아들을 버리는 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거든. 할머니는 저를 키우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하늘아, 너는 할머니의 희망이었어. 너 때문에 할머니가 살 수 있었어. 하늘이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평생 사랑해요. 시간은 흘러 결승전 이후 3주가 지났습니다. 하늘이는 정식으로 가수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앨범 타이틀곡은 할머니의 사랑으로 정해졌습니다. 녹음실에서 하늘이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프로듀서가 감탄했습니다.
하늘아, 너 정말 천재다. 이 노래 대박 날 거야. 하지만 하늘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최서연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최서연이 통보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을 안 주시면 법원에 친권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했지만 친모의 친권을 완전히 박탈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하늘이를 잘 키우신 건 인정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친모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평생 법을 지키며 산 자신이 이제 법 때문에 손자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때 하늘이가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직접 말할게요. 방송에서요. 하늘아, 그게 무슨...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선택할게요. 제 인생이니까요. 드디어 하늘이의 데뷔 쇼케이스 날이 왔습니다. 많은 기자들과 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연도 거기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늘이의 데뷔 쇼케이스는 성대했습니다. KBS 본관 대강당을 가득 메운 200명의 관객, 수십 개의 카메라, 그리고 생중계되는 인터넷 방송까지 대한민국 전체가 박하늘의 데뷔 무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박하늘입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하늘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노래도 들려드리겠지만 먼저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관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렀습니다. 저는 4살 때 아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를 두고 떠나셨습니다. 객석 한쪽에 앉아있던 최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은 우리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저를 위해 분식집을 열으셨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며 저를 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윤말순 할머니는 객석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 친엄마가 나타나셨습니다. 10년 만에요.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건 특종감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건 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제가 벌 돈이라는 걸요. 객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최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늘아, 그게 무슨 말이니? 하지만 하늘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법적으로 친권이 있다며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고요. 관중석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의 가족은 할머니입니다. 1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제 진짜 엄마예요. 할머니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관중들도 울었습니다. 인터넷 생중계를 보던 수십만 명도 울었습니다. 최서연은 창피함을 견디지 못하고 강당을 뛰쳐나갔습니다. 기자들이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하늘이 어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돈 때문에 나타나신 겁니까? 최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쇼케이스 후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하늘이 대단하다. 14살에 저런 용기라니. 10년 만에 나타난 엄마 정말 뻔뻔하다. 할머니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SNS에는 해시태그 진짜 가족은 사랑 해시태그가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다시 말순내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방송에서 저를 망신 줬더군요. 그건 하늘이가 진심을 말한 거야. 진심? 어머니가 하늘이를 세뇌시킨 거죠.
저는 절대 포기 안 해요. 최서연은 가방에서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법원에 제출할 친권 소송 서류예요. 저는 하늘이의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10년치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그 말에 경악했습니다. 양육비라고? 내가 아들을 버려놓고? 법은 그렇게 안 봐요. 어머니가 마음대로 양육하신 거고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할머니는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생각 잘하세요, 어머니. 법정에서 다투면 어머니도 힘드실 거예요. 차라리 합의하시죠. 하늘이 수입의 절반만 제게 주시면 저는 조용히 물러날게요. 절반이라고? 네, 절반이요. 공평하잖아요. 전 하늘이 친엄마니까요.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파렴치했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니. 법정에서 봐요. 최서연이 나간 후 할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무력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우는 걸 본 하늘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에게 이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할머니, 엄마가 또 왔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늘아,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할지도 몰라. 하늘이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지킬게요. 할머니를 제가 지킬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최서연은 정말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권 확인 소송과 양육비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박하늘에 대한 친권자는 친모 최서연임을 확인한다. 피고 윤말수는 원고 최서연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소장을 받아든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은 할머니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정우석 PD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변호사 선임해 드릴게요. 방송국에서도 도와드릴게요. PD님, 고맙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늘이는 우리 프로그램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하늘이를 너무 아끼거든요. 방송국은 할머니를 위해 유명한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줬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친모의 친권을 완전히 박탈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할머니께서 하늘이를 훌륭하게 키우신 점, 최서연 씨가 자발적으로 양육을 포기한 점을 강조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이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14살이면 법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하늘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살고 싶어요. 절대로 엄마한테 안 가요.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트로트 신동 박하늘, 친모와 법정 대결. 10년 만에 나타난 엄마 대 손자 키운 할머니. 돈 때문? 사랑 때문? 양육권 공방의 진실. 첫 재판날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윤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최서연 측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박하늘 군을 양육하면서 친모인 최서연 씨에게 한 번이라도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으셨죠? 며느리가 떠난 후 연락처를 바꿔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찾으려고 노력은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노력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고
아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손자를 키우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측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재판장님, 최서연 씨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생일 축하 문자 하나, 명절 인사 한 번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친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최서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회복됐고 아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왜 하늘이가 유명해진 후에 나타나셨습니까? 그건 우연이에요. TV에서 우연히 하늘이를 봤고 너무 보고 싶어서. 우연이라고요? 하늘이가 우승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찾지 않으셨잖아요. 최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그 사이 하늘이는 데뷔 앨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음원 할머니의 사랑은 발매 즉시 각종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하늘아, 축하해. 음원 차트 올킬이야. 정우석 PD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온전히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 공방 때문에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보였으니까요. PD님,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엄마가 물러날까요? 하늘아, 그건 제가 엄마한테 돈을 주면 되잖아요. 그럼 할머니를 괴롭히지 않을 텐데. 정우석 PD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14살 소년이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니요. 하늘아, 그건 해결책이 아니야. 한 번 주면 계속 요구할 거야. 그럼 어떡해요?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세요. PD는 하늘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야. 꼭 이길 거야. 드디어 하늘이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더욱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늘이는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늘군, 너무 떨지 마세요. 편하게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네. 하늘군은 누구와 살고 싶나요? 하늘이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살고 싶어요. 이유를 말해볼 수 있겠어요? 할머니는 10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도 한 번도 저한테 짜증내신 적 없어요.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셨고 제 꿈을 응원해 주셨어요.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저를 버렸어요. 4살 때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엄마가 가방을 들고 나가시던 날을요. 저는 울면서 엄마를 붙잡았는데 엄마는 저를 밀쳤어요. 최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엄마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생일에도 명절에도 아무 때도요. 근데 제가 유명해지니까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엄마를 만나고 싶지 않나요?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돈 때문에 나타난 엄마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증인은 나가도 좋습니다. 하늘이가 증인석에서 내려오자 할머니가 손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지만 사실상 승부는 결정됐습니다. 하늘이의 진술이 너무 강력했으니까요. 몇 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문. 미성년자 박하늘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조모 윤말순으로 지정한다.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늘이도 울었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다만 원고 최서연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을 부여한다. 면접교섭권이라는 건
한 달에 한 번 하늘이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최서연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청구는 기각한다. 원고는 자발적으로 양육을 포기했으므로 양육비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최서연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아드님을 만나실 건가요? 최서연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와 하늘이는 분식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 하늘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요. 최서연은 한 달에 한 번 하늘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으니까요. 며칠 후 최서연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하늘이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허락했잖아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이한테 물어볼게. 하늘이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만날게요. 한 번은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일주일 후 하늘이와 최서연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최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힘들었어. 내 아빠를 잃고 정신적으로 무너졌어.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 너를 버린 건 엄마의 잘못이야. 하늘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정말 너를 보고 싶었어. 매일 TV를 봤는데 내가 나왔을 때 엄마는 너무 자랑스럽고 또 미안했어. 그럼 왜 소송을 하셨어요? 최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몰라. 돈이 필요했어. 그리고 내가 유명해진 걸 보고 욕심이 났나 봐. 정말 미안해. 하늘이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요. 최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당연해.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엄마도 힘드셨을 테니까요. 최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정말 고마워. 그날 만남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정식 가수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음악방송 출연, 팬사인회, 광고 촬영 등 스케줄이 빼곡했습니다. 하늘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정우석 PD가 격려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하지만 하늘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최서연을 만나는 게 부담이었거든요. 하늘아, 엄마 만나는 거 힘들지?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법원에서 정한 거니까. 정우석 PD는 안쓰러웠습니다. 15살이 된 하늘이는 또래보다 훨씬 성숙했지만 여전히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최서연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하늘이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토요일에요. 할머니는 하늘이에게 물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또 만나자는데. 네, 만날게요. 하늘이는 이제 익숙해진 듯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같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최서연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요즘 상담을 받고 있어. 심리 상담이야. 그래요? 응. 엄마가 왜 너를 버렸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엄마도 피해자였다고.
하늘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 너랑 할머니와 함께는 못 살더라도 적어도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늘이는 처음으로 엄마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엄마,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천천히 하자. 엄마가 기다릴게. 그날 이후 최서연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를 만날 때마다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할머니께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만 생각했어요. 할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늘이 엄마인 건 사실이니 앞으로는 제대로 해라.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하늘이의 인기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첫 단독 콘서트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각종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휩쓸었습니다. 하늘아, 올해의 신인상 수상자는 박하늘입니다. 시상식 무대에서 하늘이는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제 할머니께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들 사이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하늘이가 학교에서 급히 달려왔을 때 할머니는 병원 응급실에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할머니 괜찮으신 거죠?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쓰러지신 겁니다. 당분간 푹 쉬셔야 해요. 하늘이는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바빠서 할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를 힘들게 했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하늘아. 할머니가 늙어서 그래. 너는 잘못 없어.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서연이 병원에 나타난 겁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내가 왜? 하늘이한테 전화 받았어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 해서요. 최서연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최서연은 병원에서 할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물도 떠다 드리고 식사 준비도 도왔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변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늘이도 엄마의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정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과로하시면 안 됩니다. 분식집 일도 줄이셔야 해요. 하늘이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분식집 그만하세요. 그럼 우리가 뭘로 먹고 사니? 제가 돈 벌잖아요. 충분해요. 할머니는 이제 쉬셔야 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일하며 산 자신에게 쉬라는 말이 낯설었지만 손자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이제 쉴게. 말순내 분식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할머니의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이제 하늘이는 더 바빠졌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좋은 집도 알아보고 병원비도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늘아, 너무 무리하지 마. 정우석 PD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15살 소년에게는 너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서연이 제안을 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도와줄게. 할머니 병원비랑 생활비. 하늘이는 놀랐습니다. 엄마가요? 응. 엄마가 이제 직장도 다니고 있어. 많지는 않지만 도움은 될 거야. 하늘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엄마의 도움을 받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하늘이는 할머니와 상의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도와주겠대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하늘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내 엄마도 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래. 하지만 조심하자. 천천히. 다음 만남에서 하늘이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절대로 제 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할머니를 존중해 주세요. 최서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엄마가 바보 같은 짓은 다시 안 할 거야. 그렇게 조금씩 세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15살이 되었고 가수로서도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앨범도 대성공이었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가봐야 해요. 괜찮아, 하늘아. 그냥 감기야. 하지만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할머니는 심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술도 고려해야 할 수 있고요. 의사의 말에 하늘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술이요? 위험하지 않나요? 지금 상태로는 괜찮지만 악화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는 두려웠습니다. 할머니를 잃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할머니와 하늘이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만약.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들어봐, 하늘아. 할머니도 늙었어. 언젠가는 갈 날이 있어. 싫어요. 할머니는 영원히 저랑 함께 계셔야 해요.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는 너무 행복했어. 너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살 수 있었어. 하늘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요. 할머니가 있어서 제가 살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최서연이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상태를 듣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서연아, 하늘이 좀 부탁해. 네. 내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하늘이 좀 부탁해. 내가 엄마잖니. 최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최서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약해지셨다는 걸요. 그날 이후 최서연은 더욱 자주 병원에 왔습니다. 하늘이와 함께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세 사람은 조금씩 가족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여왔어요. 고마워, 서연아. 어머니, 이거 드세요. 하늘이가 사온 과일이에요. 작은 병실 안에서 깨어진 가족이 다시 모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병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최서연이 만든 김치찌개와 하늘이가 사온 반찬들이 소박한 식탁을 채웠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만든 찌개 어때요? 맛있구나. 서연이가 요리를 배웠나 보네. 네, 요리 학원 다니고 있어요. 하늘이랑 어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변했습니다. 서연아,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 변해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 게 다행이지. 하늘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최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 같이 살까요? 제가 어머니랑 하늘이를 돌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다 같이? 네. 물론 어머니가 불편하시면 안 그래도 돼요. 근데 저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하늘이도 엄마를 보며 놀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그렇게 세 사람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늘이가 번 돈으로 마련한 아늑한 아파트였습니다. 와, 진짜 집이에요. 하늘이가 신나하며 방방 뛰었습니다. 할머니 방은 제일 좋은 데로 들였어요. 남향이고 화장실도 가까워요. 고맙구나, 하늘아. 엄마 방은 여기고요. 제 방은 저기예요. 최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최서연은 아침마다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해가며 손자와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하늘이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하늘아. 하늘아,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 해줄게.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 악의적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박하늘 할머니와 살다가 이제는 자신 버린 친모와 동거. 박하늘 가족, 돈 때문에 화해한 걸까? 할머니는 어디 가고 친엄마와 사는 박하늘의 진실. 악플들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네. 엄마한테 갔구만. 할머니 버린 거 아니야? 돈 냄새 맡고 엄마한테 간 거지. 하늘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우석 PD가 급히 연락했습니다. 하늘아, 기사 봤어? 이거 악의적인 거야. 우리가 해명할게. PD님, 어떻게 이럴 수가. 누가 흘린 것 같아. 악의적이야. 곧 범인을 찾았습니다. 최서연의 예전 지인이었습니다. 최서연이 하늘이의 돈으로 잘 산다고 질투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아, 하늘이 엄마 맞지? 요즘 잘 사나 봐? 그 지인은 기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흘렸고 기사가 나간 겁니다. 최서연은 자책했습니다. 어머니, 하늘아. 다 제 잘못이에요. 제 과거 때문에.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하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늘이의 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나는 하늘이를 믿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도 할머니는 어떻게 된 거야? 하늘이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요. 다음 날 하늘이는 자신의 SNS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가족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지금 할머니,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버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건강 때문에 더 좋은 환경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제 엄마는 변했습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저와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용서했습니다. 가족이란 뭘까요? 피로 맺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엄마는 피는 섞였지만 한때 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둘 다 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부디 저희 가족을 따뜻하게 지켜봐 주세요. 글이 올라가자 수십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늘아, 응원해.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려줘서 고마워. 할머니도 엄마도 다 사랑으로 품는 하늘이 정말 대단해. 여론은 반전됐습니다.
오히려 하늘이의 성숙함과 넓은 마음이 칭찬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하늘아, 고마워. 엄마 때문에 고생했지? 아니에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다. 힘들 때도 있겠지만 함께 이겨내자. 네, 할머니. 네, 어머니.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다. 할머니도 엄마도 모두 내 가족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할 거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그들의 미래도 밝게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무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16살이 되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드디어 첫 단독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 10,000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공연장이었습니다. 하늘아, 떨리지? 정우석 PD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요. 근데 설레기도 해요. 넌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대기실에서 하늘이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와 있었습니다. 하늘아, 오늘 정말 멋있구나. 할머니가 손자의 의상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할머니를 위한 노래도 준비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열심히 볼게. 최서연도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하늘아,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하늘이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박하늘입니다. 10,000명의 관객이 환호했습니다. 응원봉의 불빛이 바다처럼 출렁였습니다. 하늘이는 첫 곡으로 당신을 불렀습니다. 오디션 때 불렀던 그 노래였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 하늘이는 완벽하게 무대를 소화했습니다.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박하늘, 박하늘. 중간 멘트 시간이 왔습니다. 하늘이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관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엄마예요. 그리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예요.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4살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정확히는 엄마가 저를 떠나셨어요. 그때부터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습니다. 혼자서요. VIP석에 앉은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최서연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마다 일어나 분식집을 운영하셨어요. 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요. 저는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저한테 짜증내신 적이 없어요. 관객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친엄마는 1년 전에 돌아오셨어요. 처음에는 미웠어요. 왜 저를 버렸냐고 원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엄마도 피해자였다는 걸요. 하늘이는 VIP석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스스로를 파괴했어요.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엄마도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최서연이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엄마, 그리고 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늘이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다음 곡은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제목은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와 엄마께 바칩니다. 새로운 멜로디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하고 따뜻한 선율이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사랑이라 했죠. 10년을 날 키워준 할머니 당신이 내 진짜 엄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가족이란 하나가 아니라는 걸,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걸. 우리 가족,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 가족, 아프고 힘들어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10,000명의 관객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하늘이는 무대에서 내려와 VIP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와 엄마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를 껴안았습니다. 하늘아, 할머니도 사랑해. 너는 할머니의 전부야. 하늘이는 엄마에게도 다가갔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최서연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하늘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가 너 같은 아들을 가져서 정말 행복해. 세 사람은 무대 아래에서 포옹했습니다. 스크린에 그 모습이 크게 비춰졌습니다. 10,000명의 관객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박수 소리는 1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늘이는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가족이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객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늘이는 VIP석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엄마 사랑해요. 두 사람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곡입니다. 제 데뷔곡이자 저의 시작이었던 할머니의 사랑. 관객들이 열광했습니다. 모두가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10,00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요. 공연이 끝났습니다. 커튼콜 시간, 하늘이는 다시 한번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노래로 사랑을 전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관객들의 환호 속에서 공연은 막을 내렸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세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하늘아, 정말 멋있었어. 할머니, 엄마, 제가 해냈어요. 정우석 PD도 달려와 축하했습니다. 하늘아, 완벽했어. 역대 최고의 공연이었어. 그날 밤, 인터넷은 하늘이의 공연으로 뜨거웠습니다. 박하늘 콘서트, 감동의 도가니. 진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 박하늘. 10,000명이 함께 운 공연, 역사에 남을 무대. SNS에는 해시태그 박하늘 우리 가족 해시태그가 1위에 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다. 우리 하늘이 진짜 대단해.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엄마도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하늘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는 하늘이의 공연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박하늘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치?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진짜 가족이지.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영원한 가족이야. 최서연이 덧붙였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들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콘서트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16살이 되었고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는 스타가 됐습니다. 하늘아, 일본 투어 제의가 들어왔어. 정우석 PD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진짜요? 와, 하늘이의 인기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늘이는 유명한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MC가 물었습니다. 하늘 씨, 요즘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시나요? 하늘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 엄마랑 함께 살고 있는데요. 매일이 즐거워요. 할머니와 친모님 두 분과 함께 사신다는 게 참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니까요.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혹시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웠나요?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상대방이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 엄마는 정말 변했어요. 그걸 보고 저도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시청자들은 하늘이의 성숙함에 감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가족이란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면 그게 가족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어도 진심으로 노력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전국의 시청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방송 후 하늘이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특히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요. 박하늘 덕분에 우리 가족도 화해했어요. 하늘이를 보면서 용서의 의미를 배웠어요. 수많은 감사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한편 최서연은 자신의 삶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었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손님, 커피 나왔습니다. 여기 사장님 박하늘 엄마 맞죠? 네, 맞아요. 우와, 실물로 보니 더 멋지시네요. 하늘이 엄마로서 자랑스러우시죠? 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감사하고요. 최서연의 카페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최서연은 아들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손님들을 만족시켰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과거에 하늘이를 버린 거 후회하시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했지만 최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매일 후회해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과거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진솔한 대답에 손님은 감동했습니다. 멋지시네요. 과거를 인정하고 변하려는 모습이요. 최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늘이가 대한민국 대중음악상 올해의 가수상을 받게 된 겁니다. 하늘아, 축하해. 와, 진짜요? 믿을 수가 없어요. 시상식 날 하늘이는 할머니와 엄마를 모시고 참석했습니다. 올해의 가수상은 박하늘. 하늘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트로피를 받고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 혼자만의 상이 아니에요. 하늘이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저를 키워주셨고, 엄마는 저에게 용서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노래로 사랑을 전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하늘아,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최서연도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아, 엄마도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도 고마워요. 돌아와줘서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하늘이가 기타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제가 새로운 노래 만들었어요. 들려드릴게요. 오, 그래. 하늘이는 기타를 튕기며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늘아, 정말 좋은 노래다. 다음 앨범에 꼭 넣어야겠어요.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서요. 할머니는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할머니는 그냥 너희들이 행복한 게 제일 좋아. 엄마는요? 엄마는 카페를 조금 더 키워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고 싶어. 엄마도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베풀고 싶어. 하늘이는 엄마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하늘아. 시간이 더 흘러 1년 후 하늘이는 17살이 됐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집 근처 공원에서 친구들과 게이트볼도 치고 손자 자랑도 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최서연의 카페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매주 화요일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해했습니다. 하늘이는 계속해서 히트곡을 냈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와, 바다다. 하늘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하늘아, 조심해. 할머니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지켜볼게요. 최서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저 처음 할머니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그럼 4살짜리 꼬마였지. 그때 너 엄청 울었어. 엄마가 떠나서요. 최서연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하늘이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도 있고, 엄마도 있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머니와 엄마도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행복해, 하늘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하늘아. 그 순간 하늘이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순간이라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함께 웃고 우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고 그게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늘이는 20살이 됐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가수가 됐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는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우리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하늘이는 말했습니다.
이 책은 저 혼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저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고 아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사랑으로요.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모든 걸 이긴다는 것을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박하늘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 가족도 화해했어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수많은 감사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늘아, 내 책 할머니가 다 읽었어. 정말 잘 썼더라.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주인공이잖아요. 엄마 부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 엄마의 과거를 그렇게 따뜻하게 써줘서 고마워. 엄마도 주인공이에요. 엄마의 변화가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니까요. 세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벽에는 그동안 찍은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오디션 날, 우승한 날, 콘서트 날, 제주도 여행 때 모든 순간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네. 할머니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겨냈잖아요. 우리 함께니까요. 하늘이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최서연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그들의 사랑도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10년 후, 박하늘은 이제 30대가 됐습니다.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민 가수였습니다. 윤말순 할머니는 80이 넘었지만 건강했습니다. 손자와 며느리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최서연은 이제 카페 체인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주 자선 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명절, 세 사람은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하늘이의 아빠 영정 앞에서요.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랑 엄마랑 함께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최서연이 영정에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천국에서 편히 쉬렴.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기도했습니다.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떡국 정말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우리 하늘이 좋아하는 맛으로 끓였어. 엄마, 저도 요리 배워야겠어요. 하늘아, 넌 노래나 잘해. 요리는 엄마가 할게.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할머니와 엄마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 과거에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나는 안다.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엄마가 변했듯이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함께 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하늘이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 별처럼 그들의 사랑도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들은 증명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와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